자, 제 목소리가 큽니까? 이 소리가 큽니까? 자, DIY를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손으로 톱질하고 손으로 구멍 뚫고 이런 장인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희같이 비장인 도구 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특히나 구멍을 뚫을 때 엄청나게 구멍 뚫을 일이 많죠. 자, 구멍을 뚫다 보면은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뭔가 이 아방가르드한 이 대각선의 도시 뭘까요?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구멍을 뚫다가 하다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참 저같이 드릴 똥손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전동 드릴을 사용을 해서 뭐 이렇게 뚫었어요. 근데 물론 전동 드릴을 사용해서도 정확한 위치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프로 팁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똥손은 그런 가이드 있어도 제대로 뚫기도 힘들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전동 드릴이 생각보다 좀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그냥 공회전 할 때는 괜찮은데 앞에 좀 날이 달리고 실제로 구멍 뚫다 보면 좀 시끄러운 경향도 있고, 또 드릴질은 드릴의 절삭력만 가지고 드릴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눌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 나무는 어느 정도 하겠어요. 그런데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거 누르다가 힘들어요. 그런 힘 때문에 또 이게 제대로 뚫지 못하고 직각이 안 받고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드릴 날도 잘 부러지고 나중에 막 이렇게 뚫려 있고 이 위치도 막 이렇게 나오고, 대환장 파티를 내가 너무 똥손이라서 그런가? 아니야, 분명히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은 나와 있잖아요. 이런 탁상 드릴 프레스 제품을 사면은 그런 문제점이 한 방에 해결이 되는데, 이거를 제가 몇 년 동안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정집에서 이 탁상 드릴이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아. 결국에는 고민만 하다가 못 샀다. 그냥 뭐 취미로 하는 거니까 뚫을 거 있으면 밖에 나가서 이걸 뚫자. 근데 죽기 전에 한번 도전이라도 해보자. 가능한지 안 한지 오늘 총대 메고 가정에서 이런 걸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가격대 이거 굉장히 저렴한 거거든요. 이거 배송비까지 해서 12만 얼마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기기들로 뭘 뚫을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정확하게 뚫을 수 있을까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은 가격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공산품의 제품들은 아주 초저가가 있고, 그리고 초고가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중간 레벨의 가격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 레벨의 가격대 제품이 드물더라고요. 왜 그러지? 모르겠어요. 그 시장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번에 사는 김에 마음 먹고 삼천리, 아시죠? 삼천리 자전거도 있고, 같은 회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삼천리 드릴을 구매를 할 뻔했어요. 삼천리 드릴은 상당히 잘 만들어진, 실제로 뭐 철공소 같은 데서 쓰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를 시작가가 200 중반이 넘어갑니다. 중간대 가격이 좀,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은 10만원 초반대예요. 이것도 지금 가격이 올라서 12만원인가 그렇고, 몇 년 전만 해도 8만원 9만원 하던 시절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유튜브에 검색을 막 해보면은 저처럼 저가 모델의 리뷰 영상이 꽤 있는데, 그런 영상을 볼 때마다 댓글을 어쩔 수 없이 읽게 된다고요. 내가 이걸 한번 사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별로 들지 않는 그런 댓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좀 실망스럽다, 구매하기가 망설여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이런 제품 말고 요즘에 이런 벨트 방식의 구동이 아니라 다이렉트로 안에 기어 방식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쉬 제품도 있고, 근데 그거는 뭐 직수를 해야 되는 경우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제품들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유튜브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시끄럽더라. 웽 하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린다. 그래서 일단 그런 제품들은 제끼자. 이걸로만 드릴질 했던 사람이니까 일단은 찍먹이라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10만원 초반대면 솔직히 한 4인 가족 맛집 삼겹살집 가가지고 소주 2병에 맥주 5병 정도 먹으면 그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먹었다 치자 하고 사봤어요. 일단 조립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뭐 합판에 기둥 조립하고, 그리고 중간에 요거 끼우고, 그리고 위에 이거 뭉치를 위에다가 얹고, 그 다음에 여기 핸들 조립하고요. 이 벨트가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기어랑 똑같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세팅해놨냐면은 최저속 세팅입니다. 대신 이제 토크가 굉장히 높겠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소음이라 그랬죠. 소음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들으시는 거는 사실 좀 간접적인 체험일 거예요. 이 소리의 크기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거든요. 자, 일단은 들어볼게요. 그래도 자, 제 목소리가 큽니까? 이 녀석이 큽니까? 소리가. 자,
뭐 보고 계신 스마트폰이나 TV나 뭐 다른 스피커에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처음에 제가 조립했을 때는 이 녀석의 소리가 제 목소리보다 압도적으로 컸어요. 무슨 소리냐? 여기서 당당당당당당 하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어요. 만약에 모터 자체 안에서 뭔가 가가가가 하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면 답이 없는 거죠. 하지만 스틸이거든요. 실통에서 뭔가 떨리는 소리가 난다는 거는 정확하게 원인을 알고 있으니까 원인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소음 잡는 면 테이프 있어요. 맞닿는 부분에 붙여줬습니다. 이 간단한 작업 하나만으로 여기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모터에서 나오는 진동 정도, 약간 울리는 소리 정도만 나지, 이가 가가가가가가 하는 소리가 전혀 안 난다. 자, 다시. 자, 제 목소리가 큽니까? 이 소리가 큽니까? 야, 내가 진작 이거를 왜 사서 테스트 안 해봤지? 이 정도면 충분히 쓸만한데? 저만의 느낌이 아니라 저희 집사람, 저희 어머니한테 다 물어봤어요. 제 방에서 큰 소리로 막 영상 찍을 때 마루에서 들리는 소리랑 이거 켰을 때 소리랑 비교 좀 해주라 그랬더니 이거 켤 때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린대요. 문만 나가면 안 들리는 소리다. 물론 목소리와 이 소리의 주파수 성분 자체는 상당히 다릅니다. 얘는 진동이 올 수 있거든요. 저주파수에서 진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또 솔루션이 있거든요. 그거는 영상 마지막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조용해질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해서 조용하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뭐를 놓고 뚫을 때 이 드릴 날과 재료가 닿으면서 생길 수 있는 소음도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그 소리는 솔직히 좀 무시할 수준이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소리가 거의 안 나는구나. 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말하시는 게, 자, 축이 흔들린다. 직각이 안 나온다. 저가품이라서.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뽑기 운이 좋아서 그런지 이 뒤쪽에다가 스마트폰 프레쉬를 딱 비치면은 여기 딱 틈으로 빛이 싹 새면서 이 간극이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각도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자, 일단 이 제품은 각도 조절하는 게 이 판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너트를 푸는 다음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가 안 맞아요. 이 각도가 조금 안 맞는 거야, 살짝. 근데 솔직히 그 안 맞아도 저는 쓰는데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초정밀 가공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거 대용으로 제대로 된 정중앙의 위치에 구멍을 뚫고 싶다라는, 좀 솔직히 뚫다가 구멍 좀 크게 나도 좀 크게는 상관없거든요. 그런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써도 되겠다라고 싶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여기에 각도를 한번 맞춰보자, 90도를. 몇 가지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이거와 이거를 고정하는 볼트가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를 풀러서 살짝 까딱까딱해요. 살짝. 그래서 그걸 최대한 이렇게 당긴 다음에 두 개를 조립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찾아낸 방법은 여기를 풀러내서 이거와 이 녀석의 접합부에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시밍이라 그러죠. 약간 종이 테이프 몇 개를 좀 넣어가지고 다시 조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각도를 살짝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제 눈에는, 지금 제 눈이 아니라 제가 하는 DIY 수준에서는 초정밀 세팅에 가깝다. 축이 흔드는지도 테스트하기 쉽거든요. 이렇게 하나 붙여놓고 이걸 돌려보면 알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걸 내렸을 때, 이렇게 내렸을 때 이렇게 내려간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냐. 전문적으로 이제 철공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정확도로 업무를 못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의 취미 레벨에서는 손으로 해도 되지만 부정확하다는 불만으로 이거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정확도 같은 거는 크게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얘는 350W거든요. 두꺼운 철판을 뚫으시거나, 물론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되긴 될 것 같아요. 여러 번 이렇게 누르고 하면 뚫리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작업이 굉장히 많은 분은 요거보다 좀 높은 마력을 구매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제가 자꾸 테스트 해보니까 모터에서 열이 엄청 나더라고. 만지기 힘들 정도의 열이 나더라. 뭐 이 정도 두께 얇은 철판, 뭐 또는 목공 작업을 하시더라도 뚫어야 될 개수가 많다, 주장창 뚫어야 된다, 그런 분들도 뭘 한 번 뚫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쭉 뚫립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작업 시간이 좀 많다, 많이 뚫어야 된다, 그러신 분들도 좀 넉넉한 출력의 제품을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뭐 뚫어봤자 열 몇 개, 뭐 DIY 수준에서 가끔씩 한 번씩 둥둥둥둥 뚫고 뭐 이렇게 만드는 수준에서는 저는 파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실제로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5mm, 일단 5mm
5mm 좀 이따 10mm 가볼게요. 일단 얇은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5mm이고요. 이 멀바우 합판이거든요. 나무 중에서는 꽤 단단한 나무죠. 1.5T. 그냥 뭐 순두부에 젓가락 들어가듯이 쑥 들어가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제가 절삭류가 없어서 일단은 윤활유 좀 넣어가지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뚫렸죠. 여기 손드릴로 뚫려면 집에서 쌩 난리 한번 쳐야 돼요. 왱왱. 그리고 정확한 위치에 뚫지도 못해요, 진짜. 그리고 이펙터 만드시는 분들 가장 많이 쓰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트. 자, 요거는 정밀하게 한번 뚫어봅시다. 정밀 가공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마킹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 가운데다 한번 뚫어볼게요. 센터 펀치를 할까 말까. 근데 난 센터 펀치도 가운데 잘 못하겠다. 그러니까 센터 펀치부터 저는 가운데가 잘 안 돼. 자. 똥손 인증인가? 이걸로도 저 가운데를 못 뚫고 있네. 잠깐만.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그렇지. 저 같은 경우에 센터 펀치가 정확치 않아서 이거부터 틀리다 보니까 오히려 펀칭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걸 누르면서 조금 살짝 까냈을 때 정확한 위치인지 맞고 약간 수정하면서 누르는 게 저한테는 정확하게 더 가운데 이렇게 뚫리네. 이 정도의 정확성이라면은 저는 대만족이다. 너무 쉬운 것만 또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좀 크게 뚫어볼게요. 참고로 이 척은 13mm까지 장착이 되거든요. 손으로 하다가 혹시나 이게 딱 걸리면서 이게 팽 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손을 안 잡고 하나를 옆에 물리겠습니다. 2개 물리겠습니다. 도전! 개 깔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칩들이 어마어마하게 날리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지금 저 맨발인데 발로 밟으면은 발에 진짜 빵꾸 나요. 가정에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쓰면은 이런 문제가 벌어지죠. 그래서 또 찾은 솔루션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집어 넣어 볼게요. 여기 또 제가 또 액세서리를 달아놨죠. 드릴비트. 이렇게. 한 가지가 좀 아쉽죠. 일로 튀는 거 어떡하냐? 짜잔. 여기 또. 네, 이렇게 네, 앞에를 또 이렇게 닫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로 나오는 거 어쩔 수 없겠죠. 거의 근데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많이 튀는구나. 좋죠. 앞에 봐오니까 거의 튄 게 없어요. 바깥으로.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DIY 많이 해보셨던 분들이 고수분들 말고 저처럼 똥손, 드릴 똥손 다 가운데 제대로 뚫지 못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삐뚤빼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은 괜히 시끄럽고 집에서 쓸 물건이 아닌 것 같아서 구매를 주저하고 있다가 그냥 삼겹살 한번 맛있는 거 먹는 셈 치고 12만 5천 원인가? 뭐 배송비까지? 그걸 샀어요. 국내, 뭐, 직구 아닙니다. 국내예요. 처음엔 덜덜덜덜 했다. 그래서 부직포 테이프 붙여가지고 위에 소음 완전 잡았고, 사람이 말하는 목소리보다 더 작다. 물론, 저 밑에 웅웅웅 하는 저역대의 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런 쿠션 위에다 올려놓고 하니까 완전히 잡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저 올리니까 소리 거의 안 나네, 이제. 뚫릴 때 드릴비트와 이 재료 간에 갈갈갈 걸리는 소리가, 그 소리도 좀 걱정됐는데, 실제로 거의 안 단다. 그냥 꾹꾹꾹꾹 하는 요 정도 수준으로 뚫고 들어갑니다. 퀄리티 13만원짜리 치고는 괜찮아요. 물론 뭐 뽑기 운이 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산 거는 제 수준에서의 90도 각도는 다 나왔고, 이 돌아갈 때 뭐 축이 떨려가지고 뭐 비트가 막 이렇게 돈다든지 그런 문제도 전혀 없어요. 지금 제 취미의 수준에서는 이거보다 더 좋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350W급이다 보니까 더 두꺼운 재료를 뚫어야 하시는 분들, 또는 작업을 계속 여러 작업을 계속 연속으로 하셔야 되는 분들은
모터의 좀 용량이 좀 더 큰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정도에서는 사실 지금 그냥 모터가 열이 좀 나긴 하는데 그냥 사람 체온 정도예요. 약간 미지근하네. 근데 이걸 계속 해봤더니 와, 엄청 뜨거워지더라고요. 저로서는 탁상 드릴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이걸로 입문을 했고요. 뭐 좀 쓰다 보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생길 수도 있죠. 솔직히 지금도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되게 두꺼운 것 같죠. 여기만 두꺼워 보이는 거고 여기는 안쪽이 되게 얇아요. 이런 각 부품들이 그렇게 견고해 보이진 않아요. 누가 봐도 좀 신뢰성 있는 그런 제품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는 삼천리 그리고 또 몇 군데 있긴 있더라고. 근데 가격대가 200만 원, 300만 원 이로 바로 뛰어버리더라. 제가 또 나중에 저의 DIY 수준이 많이 나중에 올라가면 뭐 이쯤 되면 삼천리 정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그런 날이 올까 모르겠습니다. 와, 근데 이거는 또 잘 뚫었네. 예, 딱 일렬로. 그러니까 오락가락해요. 근데 밑에 봐봐, 밑에. 예, 밑에 봐봐. 이렇게 가다가 얘는 또 올라가죠, 이렇게. 이렇게 하다 올라가죠. 야, 근데 이렇게 딱 정가운데 이렇게 뚫을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싸고 시끄럽지 않더라.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파파였습니다.